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이면우 부소장님,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0분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시작이 됐을 걸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지방 행사인데 지금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차관급도 있고요. 사실상은 뭐 중앙정부급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 중앙정부 행사급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또 의미라고 그럴까 어떤 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요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 행사로 하되 정부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고 정부가 일본 정부가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뭐 그런 의미가 있고 뭐 다양한 어떤 면에서는 포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민당에서는 이제 중앙정부 행사로 이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몇 년 내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이제 일본이 지금 세 개 지역하고 이제 그 영토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쿠릴 열도 북방 영토하고 네. 그다음에 중국과의 센카쿠 그리고 한국과의 그 독도 문제인데요. 지금 일본에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시마네현에서 만든 독도의 날 조례이고 또 이제 센카쿠의 날을 일본의 오키나현의 이시가키시 의회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방 영토의 날은 국가 기념일로 되어 있거든요. 지정한 그런 그 기념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1960년대 일본 지자체 의회에서 북방 영토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국가 지정일로 만드는지 한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뭐 그대로 간다면 2026년이 되는데 뭐 그렇게는 되지 않겠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이것이 국가가 지정한 날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승격되면은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아직도 지방 정부의 행사라고 그럴까 하고 있는 것은 뭐 좀 더 좋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한국에 대한 배려라고 그럴까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뭐 그런 차원의 의미까지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중앙 정부가 아닌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양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쿠릴 열도랄까 그 북방 영토와 관련해서는 그 정부 행사랄까 정부 어떤 그 기념일로 만들지 않고 지방 정부에서 행사하는 거에 중앙 정부의 인사가 참여하는 정도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근데 막상 그 중앙 정부 그래서 어떤 기념일 그 중요한 그 기념일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한국과의 관계라고 그럴까 그런 거에 있어서 아주 전면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 대결 구도를 뭐 생각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배려가 예전에 비해서는 뭐 드러나지 않는다고도 좀 많이 희석이 됐다고 그럴까 감소가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진다고 하면 역시 한국보다는 자국에 대한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내지는 또 자국의 그 외교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우선시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뭐 더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본 정치권을 보면요, 뭐 도를 넘는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야 의원들이 뭐 독도 반환 운동하겠다고 밝히기도 하고요. 앞으로 계속 도발 수위가 좀 높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대체로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영토 영해 문제에 대해서 일본 국회의원 모임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2010년에 중국과 그 일본 간의 어선 충돌 사건이 있었고, 2011년에 러시아 대통령이 북방 영토 쿠릴 열도를 방문했고, 또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고, 그런 일련의 사건이 중첩이 되면서 작년 이맘때쯤 해가지고 일본에서 영토 주권 대책실을 내각반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들어서도 여러 가지 연도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기시다 예상 발언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이 일본의 목적이거든요. 단지 이제 그 해결책을 본다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예를 들면 쿠릴 열도 문제에 있어서도 그 러시아 측은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국경 문제는 일국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 가능성이 금방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외교전도 이제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요즘 흐름을 보면은 동해와 일본해를 이제 함께 쓰는 법안이 이제 버지니아주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서 흐름이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좀 가고 있다 했는데 한편에서는 또
좀 부정적인 움직임이 독도랑 다케시마를 또 같이 표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제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어서 참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의회조사국 자료를 한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함께 보시죠. 한미관계 보고서에 삽입된 이 지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해는 일본해라고 이제 단독 표기가 돼 있고요. 독도를 보면요. 리앙쿠르 암초라고 표기하면서 괄호 안에 보시면 독도, 다케시마 이렇게 이제 병기가 돼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상당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지금 이 지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일본의 어떤 목소리라고 그럴까, 내지는 일본의 국력을 좀 더 대변해서 나온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일본은 내지는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노력을 해왔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버지니아 의회에서 이제 그 통과를 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 다케시가 그러니까 일본해가 아니고 동해 일본어로 병기하게 된.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노력을 해서 겨우 이제 그 정도까지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그것을 동해로 바꾼다든지 내지는 이제 독도로 바뀌게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걱정이 동해 일본해를 자꾸 추진하다 보면 독도 다케시마도 같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지금 이제 원래 이제 1920년대부터 일본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국경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오랫동안 관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걸 우리가 바꿔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지 교민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버지니아 주에서 동해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그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측도 지금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로는 이 리앙쿠르가 다시 리앙쿠르, 다케시마, 독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집요한 아마 로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일본이 아마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맞불을 놓은 게 아닌가. 한국이 이제 왜냐하면 일본 측에서 본다면 계속 지금까지는 일본해였는데 이것을 동해 일본에 병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불 놓기 작전한 것이 일본 정부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방법은 계속 가지고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외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텐데요. 독도 문제는 참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항의하면 이제 분쟁 지역화가 되기 때문에 좀 조용한 외교로 가야 된다가 지금까지의 기조였는데요. 앞으로는 좀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독도는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모든 면에 대해서 그냥 강력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수위를 보면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ICJ,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이고 이것이 적어도 일본 국민으로거나 또는 글로벌 어떤 여론상 이 지역이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일본 내에서 지금 독도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9할 정도, 그리고 한국이 불법 정도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한 6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서 대국민 홍보, 그리고 해외를 향해서도 일본 정부가 한국어 또는 일본어, 중국어로 만들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걸 자꾸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위를 보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대응하면 그야말로 이것은 이건 상당히 분쟁적이다라는 것이 각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은 약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오히려 이제 일본에서 지금 교육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영토 영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도 특히 이제 그 초중고등학교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제 독도의 우리의 그런 법적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이런 그 서류 또는 자료 같은 것을 더욱더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제 맞습니다. 강조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저렇게 도를 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만은 없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우리도 그러면 독도의 날을 뭐 크게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우리 양 교수가 얘기한 것도 결국은 그 맞대응이라는 것도 수준에 맞춰서라고 그럴까, 그 각 레벨별로 제대로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10만의 날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이 다케시마의 날에 대응해서 독도의 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독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10월 정도에 지금 기존에 있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중앙 정부가 이 지방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독도는 당연히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차원에서는 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좀 더 많은 인원이 간다든지 뭐 하는 것 같은 그 수위에 맞는 정도의 대응을 하는 것은 저는 뭐 적절한 조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 뭐 계속 이제 그렇죠. 그 네. 외교적으로 이제 악재가 되는 그런 사안일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제 이번에 고노다마를 수정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픽으로 이제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위안부가 강제 연행됐다는 직접적인 기술이 없다.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검증하는 팀을 정부 내에 구성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밝혔습니다. 고노다마를 본격적으로 이제 바꾸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겠죠. 아마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이제 이걸 왜곡된 형태로 바꿀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년이 이제 전후 70주년이거든요. 아베다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베다마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고노다마, 무라야마다마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예. 그런 것을 아마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그렇더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고노다마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상당히 이제 반신반의하는 게 있거든요.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여론이 강한 반면에 무라야마다마에 대해서는 이건 당시 이제 일본의 여야를 불문하고 겨우 만들어낸 일본 자신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 이걸 뒤집기는 어렵지만 고노다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굉장히 지금 집착하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이 문제에 진실 여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특히 예. 이제 일본 유신회 같은 우익 정당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건 내셔널리즘이랄까요? 불필요한 포퓰리즘을 저장해 가면서 이 문제가 진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일본 국민들을 호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나 또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명백하게 한국의 진위와 그리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베 정권 국제사회 비난 여론이 그렇게 쏟아져도 이렇게 우경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특히 이제 일본 내지는 아베 정권의 그러니까 내각의 그 우경화는 뭐 저는 크게는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우리가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크게는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 아베 총리의 개인적인 어떤 그 신념이라든지 그 예. 가족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의해서 뼛속까지 지금 우익이다. 뭐 그렇죠. 표현을 일종의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신범이라는 식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두 번째는 역시 중국이라고 하는 지금 그 팩터가 지금 역시 일본 내지는 일본인들로 하여금 많은 그 이제 걱정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중국의 그 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지역 내에서 그 권력 관계라고 하는 네. 것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막상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또한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우경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보력 강화라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그 일본 사회가 지금 그 오랫동안 있었던 그 불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한 어떻게 보면 좀 침체된 그런 측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희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치가, 그 아베라고 하는 정치가가 그 민족주의적 감정이라고 그럴까, 뭐 예. 그 애국주의라고 그럴까, 일본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나오는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의 우경화라고 그럴까, 예. 내지는 아베 총리의 그 우경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뭐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예정돼 있고요. 한일 관계가 이제 악화일로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국제사회 여론은 잘 듣질 않는 것 같고요. 미국이 네. 만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4월 말에 이제 오바마 예.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국무부라든지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오바마 순방 전까지 아무튼 진전이 있도록 상호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미국도 어느 개입은 합니다. 개입은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양국 관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 몇몇 정치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반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내셔널리즘이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거든요. 그걸 건드리면서까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한일 양국이 어떻게든 상호간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용토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개선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런 면들이 이제 당분간 한일 관계, 특히 악화될 중일 관계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개선될 거라는 전망치를 좀 어둡게 하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바마의 방문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외교 갈등 속에서 어떤 이제 역할을 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임현우 부소장님,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